마지막은 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도발적 가설 헌재는 이재명의 맞춤옷인가? 우리 제목은 헌재는 이재명의 맞춤옷 해도 너무한다로 나가는데 저는 약간 도발적 가설이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폐렴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폐렴에 안 걸리는 일이 생겼다고 쳐보시죠. 예전에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기 전에. 그럼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은 폐렴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폐렴에 안 걸리지? 같은 종인 인간인데 가만히 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폐렴에 많이 걸리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폐렴에 훨씬 덜 걸리더라. 그렇다면 그때 과학적으로 내세우는 가설이 담배가 폐렴을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가설의 단계고 그게 이제 여러 차례 과학적인 그 조사와 또 논문과 그런 추론과 그걸 통해서 입증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가 폐렴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런 이론이 나올 텐데 저는 지금 그런 이론까지 말씀드릴 자신은 없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맞춤옷이다라는 저의 도발적 가설은 어떤 뜻이냐면 왜 같은 헌법재판소가 특히 헌법재판의 속도에 있어서 이렇게 명백하게 이중잣대를 갖고 있을까? 마치 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폐렴에 확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폐렴에 안 걸릴까라는 것처럼 왜 어떨 때 헌재는 같은 헌재가 속도를 확 내고 어떨 때 속도를 확 안 내는가? 이거를 흡연의 유무로 폐렴을 추정했던 것처럼 저는 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유리와 분리가 이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중요한 인자,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라는 도발적인 가설을 세워보겠다는 겁니다. 왜냐? 자, 오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예정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내일까지 10차별로 끝나고 내일 이제 최후 진술 끝내고 추후에 기일을 지정해서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던 저기 타임라인도 나옵니다. 지금 2월 25일에 변론 종결하고 아마 3월 중순쯤 선고를 예상하는 건데 저 앞에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17차례 변론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10번만 하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날짜로 봐도 굉장히 촉박하고 헌재에 규정된 여러 절차들 예를 들어서 180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180일 정도는 탄핵에 써라.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검사들 탄핵은 250일 넘게 진행됐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딱 하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180일 꽉꽉 채웠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감사원장 탄핵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심지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위치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럼 그건 빨리 해줄 수 있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했는데 결국 기억하시죠? 딱 한 번 변론 하루 날짜 잡아서 몇 시간 딱 변론하더니 변론 끝. 아니 그렇게 몇 시간만 딱 얘기 듣고도 변론 종결하고 자 우리가 이제 기일 지정해서 탄핵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할게요 할 거면 왜 빨리 안 했냐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할 줄 알잖아요.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서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는 저 속도감을 보면 할 줄 알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근데 왜 그렇게 속도에 이 차이가 났을까? 저희 도발적 가설은 이겁니다. 헌재는 특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우리법 연구회 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다른 탄핵은 이렇게 빨리 결론 내줄 수는 없지. 열심히 탄핵 소추해갖고 구약구약 여기까지 온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섭섭하지 않겠어? 민망하지 않을까? 그거 빨리 해주면 우리가 좀 민주당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끌었던 게 아니냐라는 가설입니다. 빨리 해주는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불리한 거니까. 시간을 좀 끌어주는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유리하니까. 왜냐 당시의 탄핵은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들어오겠지만 그전에 정말 헌정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대통령을 제외한 수많은 그 공직자에 대해서 29번을 아마 탄핵을 추진했고 시도했고 강행 통과시킨 게 13건입니다. 이게 아마 그 전까지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 한 건 있었다고요. 그것도 탄핵 각하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 좀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소추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지만 이렇게 총리, 장관, 감사원장, 뭐 방통위원장, 검사장 이렇게까지 탄핵을 소추한 경우는 정말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탄핵은 세월호 내어라 끌어주는 거가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빨리 해주는 게 불리하니까라고 생각하느냐. 한 신문에 이런 보도를 했어요.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소추가 진행되던 174일을 꽉꽉 챘던 그 기간 중에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업무 시간에만 쓴 그 독후감이 이 기간 중에만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탄소 시장을 읽고 독후감, 국제정세 이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 2050 거주 불능지구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 이렇게 독후감을 남겼습니다. 문영배 소장이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총 88편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평균 4.5일에 한 편씩, 그러니까 전체로 한 460편을 넘게 썼기 때문에 저는 독후감 쓸 시간에 탄핵 소추에 사람들 부르고 자료 읽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시간을 끌어주려고 했던 명백한 정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왜 이렇게 허겁지겁하죠?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180일을 충실히 지키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근거 충분히 다 들어서 증인 불러다 해줄 수 있잖아요. 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렇게 서두르죠? 심지어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서 나간다. 그 두 사람이 임기를 그만두고 나가면 이 사람들을 지명해야 될 대통령이 없으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임명과 새로운 재판관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는 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180일을 지키면 되죠. 혹시 두 명이 없어지면 여야 합의로 다른 재판관 지금 40여 재판관 자리 비어있는 후보자로 있는 비어있는 데를 여야 합의해서 끼워놓으면 7인 체제가 되고 7인 체제에서 충분히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8일은 데드라인이라고 헌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4월 18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페이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일 2월 25일에 탄핵 소추 최종 결론 내리고 최종 변론을 듣고 3월 12일이나 3월 19일쯤 3월 10일이나 3월 13일쯤에 탄핵 심판을 내릴 기세예요. 예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지? 이것도 도발적인 가설입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까 왜 다른 사람들 탄핵은 그렇게 세월아 내월아 했을지 했던 도발적 가설처럼 여기서는 전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4월 17일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이건 인용이라는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재판관들께서는 100% 인용을 결정문을 쓰실 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아주 독하게 이 사람은 파면대 마땅이라고 판결문을 쓰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영배, 이미선 이런 재판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가만히 있어봐. 4월 17일 날 탄핵을 인용하면 두 달 뒤에 대선 열리니까 6월 16일, 17일에 대선 열리잖아. 그러면 6월 16일, 17일에 대선 열리면 까딱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오겠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빨리 해야지 우리가 빨리 3월 중순에 이걸 빨리 선고 내려서 대통령 선거를 5월 중순 이전에 열리게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로 지금 현재 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의 길이 지금 추세로는 10년이 막히는 거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마치 예전에 폐렴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보니까 가장 큰 인자가 흡연을 한 사람은 폐렴에 걸리고 흡연을 안 한 사람은 폐렴에 안 걸리더라. 그래서 흡연이 폐렴의 요인이라는 가설을 처음에 세워서 나중에 일원이 됐던 그 과정의 초반 이 단계처럼 저는 왜 헌재의 속도가 어떨 때는 빨라지고 어떨 때는 느리지? 왜 헌재의 속도가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는 이렇게 빠르지? 마치 흡연의 여부가 인자인 것처럼 이재명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딱 잣대를 들이대보면 정확히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헌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비판합니다. 여러분
저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연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공직선거법 2심은 무죄가 나올 거로 낙관한다. 그런데 혹시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대법원 재판은 5월까지는 절대 안 나온다. 절차상 나올 수가 없다. 그다음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다수설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받던 재판도 중지된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대법원 선고를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난 그다음에 재판을 안 받을 수 있어. 나에게 돼 있던 재판들을 중지할 수 있고 영원히 이 사법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책들이 있어라고 저는 말했다고 사실상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저의 도발적 가설을 조금 더 진전시켜 볼까요? 그럼 현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라도 사법 족쇄에 걸려서 대통령 출마해서 낙마하는 길을 막아주기 위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하고 있다라는 가설이 일가설입니다. 그러면 그 가설에 따라서 대법원 재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거법 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당선된다 대통령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다음에 자기에게 혹시 더 남아 있을 사법 족쇄를 다 털어냈을 겁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법에서 없앤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죠. 189석의 민주당과 대통령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만에 하나입니다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뭐 한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검찰의 탄압에 따른 부정수사 척결에 관한 특별법 뭐 가칭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백현동 대북 불법 송금 그다음에 뭐 법인카드 그 횡령 이런 여러 성남 FC 위례동 위례지구 다 이거는 불법 수사였다고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상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헌재와 이재명 대표가 마치 바톤을 주고받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정되기 전에 바톤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도발적 가설에 또 한 번 진척한 도발적 가설입니다. 저는 이 가설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설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헌재가 절차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고 중대한 흠결과 하자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헌법재판소법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법 40조 요약한 거 제가 헌재법 40조 저게 요약입니다. 원문은 좀 다른데 저런 취지입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돼 있어요. 원래 민사소송을 헌법재판은 준용하는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뒤에 저런 것까지 붙어 있어요. 민사소송법과 저촉될 때는 민사소송법 안 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써라라고 돼 있어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게 단서가 붙어 있지만 형사소송법 준용을 하려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형사소송법은 검찰에서 쓴 수사 기록, 조서 이런 거 자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 전 그거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으로 불과해요. 다 불러다가 증인들 다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 공판 중심주의로 공판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2020년에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 바꾼 형사소송법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대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헌재는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헌재법 40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에 바뀐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안 하겠다 그래요. 왜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서 그렇대요. 그렇다면 저 말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라 그 공판 중심주의로 증거 부동의하고 증인을 다 부르라는 그런 형사소송법 정치는 저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그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데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한다면 증거들을 부동의하는 피고인의 권리, 그다음에 피고인이 그래서 증인들을 다 법정으로 불러서 증언을 들으라는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헌법하고 헌법재판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전 납득이 안 돼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이만한 크기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건 그중에 혹시 일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경우에는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이라면 이런 몇 개는
요런 몇 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게 쓰지 말라는 거지. 아니 형사소송법 이렇게 있지만 여기 있는 것도 이 밖에 형사소송법 밖에 있는 것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는다고 해서 쓰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논리를 어겨가면서 헌재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재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좀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각한 거는 지금 헌재가 그 이번 계엄에 참여했던 지휘부, 뭐 장군 아니면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의 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쓰고 있어요. 저 32조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해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갖다 달라고 해서 증거로 쓰겠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다만 단서가 있잖아요. 재판 소추든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재판 기소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갖다 달라고 쓰지 말라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달라 보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저렇게 시퍼렇게 써 있어요. 근데 헌재는 옛날에 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갖다 썼어. 그건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거 갖다 자료 보내달라 그래서 쓸래 증거 쓸래. 32조 위법이요. 32조 어기는 거예요. 헌재법.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갖다 쓰더라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저걸 어기고 갖다 쓰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그런 서류 갖고 오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그거 증거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32조도 어겨서 쓸 수 없는 자료를 송부해달라는 것도 잘못인데 그 송부해달라는 거를 형사소송법 준용하라는데 바뀐 형사소송법도 어기면서 아니야 우리는 그걸 쓸래. 헌법재판의 성질이 그게 맞아. 저렇게 헌재법도 어기고 헌법재판소법도 32조에 송부하지 말라는 것도 어기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것도 어기고 하는 게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아. 그러니까 나는 저 기록을 갖다 쓸래.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변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서둘러야 되니까. 왜냐? 빨리 해야 되니까. 왜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빨리 해서 3월 중에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같은 사람 중에 자꾸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폐렴에 걸리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흡연을 사람들이 요인으로 골라낸 것처럼 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탄핵만 저렇게 법적 절차와 하자와 흠결이 지적받으면서 그렇게 서두르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흡연은 뭐지? 이걸 빨리 하고 싶은 거구나. 왜 빨리 하지?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가설을 안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그래픽 부탁을 안 드렸는데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된 형사소송법 298조에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처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기소했을 때 전체 취지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공소장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 소추됐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일종의 기소죠 할 때 내란을 저질렀다. 그리고 계엄에서 뭐 위법 위헌을 했다. 내란이 있다만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내란을 다 드러내고 탄핵 소추하고 있어요. 왜냐? 빨리 해야 되니까. 왜냐? 3월 중에 결론을 내고 싶으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니까 라는 가설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만약에 그때 민주당이 내란인데 탄핵 소추 안 할 거야? 내란인데 찬성 안 해? 내란이야. 이거 지금 내란을 저지른 거야. 내란. 근데 어떻게 이거를 탄핵 소추 안 해? 탄핵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204표로 통과됐어요. 안철수 의원도 거기 찬성했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난 그때 내란이 들어있기 때문에 찬성했던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소추한 다음에 헌재 가서는 재판관하고 그 대리인단하고 뭐 일종의 짬짬이처럼 해서 내란을 쓱 드러내. 그랬다면 아예 소추를 안 했다. 아예 그 탄핵 소추안에 찬성 안 했다는 안철수 의원 등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가들 얘기하는 게 헌법학에 석학인 허영 교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다시 헌재가 국회에 보내서 다시 소추해서 와라. 왜냐?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나온 것처럼 소추서의 동일성이 해쳐지는 범위에서 소추 사유가 철회된 것이니까 이거는 그 소추가
적절하지 않았다. 다시 해서 3분의 2가 다시 해서 그 탄핵 소추안이 온다면 그때 알았어. 그럼 자 내란 빼고 자 계엄이 위법했고 계엄 절차에서 지키자는 게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하 이거는 건이 안 되니까 아예 각하를 시켜야 된다.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시켜야 된다는 게 허영 교수님을 비롯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벌써 몇 개를 어겼습니까? 이렇게 헌재법과 그에 따른 준용해야 될 형사소송법 여러 개를 어기면서 헌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만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어요. 몰아붙이듯이 정말 차로 따지면 시속 한 230km로 달리듯이 240km 달리듯이 폭주하고 있어요. 몇 가지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편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까지. 문형배 지금 소장대행이죠. 예전에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좌측에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미선,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은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운동에 선봉에 서서 활동한다. 그래서 과연 저 두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공정성 논란이 이 최중심에도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조도 잠깐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법 5조는 재판관의 자격에 관한 겁니다. 재판관의 자격에 보면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재판관이 안 된다, 임명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 안 지난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 위해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는 날부터 3년이 안 경과한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 취지가 정확히 느껴지시죠? 헌법재판관은 매우 공정해야 된다. 어느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정파에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돼서 안 된다는 취지를 저기 담아놓은 거예요. 저게 직접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은 가족이 지금 대통령 탄핵에 선봉에 서 있는데 과연 이 제대로 된 공정한 판단을 할까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문영규 헌재소장 등은 우리법 연구에서도 가장 좌측에 서 있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법 팀의 편파는 이번 탄핵에서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번 그 공수처가 정말 뜨거운 논란을 짓고 있는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도 결국은 중앙지법에서는 영 이게 영장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미 몇 개 통신영장, 압수영장 넣어봤는데 이게 기각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법 팀이 아주 활약을 잘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가자. 서부지법 가서 영장을 받아냈죠. 서부지법은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두 사람이 서부지법의 법원장이고 부장판사였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에 임명됐지만 마은혁 재판관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헌재가 절차와 여러 가지 과정의 흠결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속도를 내는 이유를 저는 아까의 그런 아주 도발적인 가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오로지 헌재의 잣대가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건 마치 회렴한 제 흡연 것처럼 운명을 가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허영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흠결 많은 헌재 결정이 오히려 내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 폭동을 촉발할 것 같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 마지막을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미란다 원칙, 여러분 미란다 원칙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고 잘 아실 텐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됐을 때 요새는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묵비권이 있고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는 미란다 원칙 그러면 당신은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이 한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거인데 좀 늘어났어요. 저기 미란다 원칙이 왜 나온 거냐? 1964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한 아주 나쁜 혐의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람 관련된 판례에서 유명해진 겁니다. 왜냐?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저 사람이 은행에서 8달러인가 훔친 것 때문에 체포되는데 그 사람을 수사하다 보니까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저때 미란다한테 당신은 묵비권이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이 한 진술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 절차를 어겼다. 그래서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5대 4로 이거는 절차를 어겼다. 그러니까 이거 증거를 쓴 거 안 돼 하고 내려버렸어요. 사실상 무죄 취지로 우리로 치면 무죄로 파기환송한 거죠. 저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겼으니까 이거는 무죄다라고 했던 게 미란다 원칙으로 저 사람 심지어 그 범죄인의 이름을 따서 미란다 원칙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럴 정도로 불법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증된 증거나 그런 재판 그런 이 소송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매일 영화에서도 그렇고 체포할 때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미란다는 나중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 절차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걸 하라는 게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소위 독수독권 이론이 되는 겁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맺어진 과일에도 독이 들어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절차가 잘못됐다면 거기서 채증된 증거나 거기서 나온 결론 같은 것도 독과이니 먹지 말아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두 미란다 원칙과 완전히 결부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몰아치듯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과정이 매우 절차와 과정의 흠결을 계속 자행하고 있고 그래서 큰 독이 든 나무처럼 이 헌법재판의 절차와 탄핵 심판의 절차가 독에 물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너무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봐서는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했느냐 불리했느냐가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빠르냐 느리냐를 결정지었던 폐렴에서 흡연이 인자였던 것 같은 그런 원인처럼 너무 강력히 추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닌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를 저도 바랍니다.